미연준의 국제금융토론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알리는 이런 신호들이 나왔어요. 이 자료는 뭐냐? 미연준의 연구원들이 기업 부채와 경기 침체가 오거나 또 이게 회복하거나 호황을 맞이하는 경기 순환 있죠.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연구한 자료예요. 우리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양화대교를 한번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의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현재 경제 상황, 경제 지표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흐름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식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낙관적인 이런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죠. 이번 6월에 발표된 지난 5월 한 달간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전문가들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비농업 급여 근로자 이 수가 뭐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았다. 증가율은 그림처럼 이렇게 전년 대비로 낮아지긴 했지만 뭐 폭락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진 않았다. 뭐 이런 거에 안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업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임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지난 4월, 5월에 트럼프 관세가 막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대부분은 관망을 하고 있거나 아직 비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죠. 얼마나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지 그래야 제품 가격을 인상하던 아니면 인원을 해고하던 뭐 광고비를 줄여서 버티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발표되는 뭐 5월 한 달간의 이 자료인 고용지표에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당연히 나오기 어렵죠. 몇 달 정도가 지나면서 기업들이 이제 비상경영 계획을 세우고 그제서야 이제 해고를 하든 말든 하겠죠. 그리고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미리 발표된 ADP 민감 고용지표 이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이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설명을 드렸죠. 고용은 주식시장에 선행하는 지표입니까? 후행하는 지표입니까? 고용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고용은 주식시장이 이미 다 폭락하고 난 다음에 실무 경기가 침체할 때 그럴 때 고용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용에서 벌써 나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확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개폭락하고 난 상황, 그 상황에서 고용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020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비농업 고용자 근로자 수 증가율이 이게 마이너스로 심각하게 전년 대비로 감소하는 상황은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고용은 선행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율이 중요하지 감소하는 걸 보고 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DP에서는 이렇게 민간 고용의 기울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 이거를 모니터링 해드렸고 이번에 발표된 비농업 급여 근로자 수 역시나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 완전히 뭐 그 급여 근로자 수가 확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여전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거 2000년 IT 버블도 그렇고 1991년의 경기 침체도 그렇고 뭐 2008년 금융위기 전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게 내려가던 와중에 갑자기 경기 침체가 빵 하고 다들 터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쭉 떨어지고 있다. 이제 1%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 여기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미국 기업들의 상황이 어떠냐. 코로나 당시에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해고를 했죠. 그리고 인원을 다시 급작스럽게 뽑으려고 그랬더니 다들 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경쟁사로 다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현재 해고를 극도로 신중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자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농업 급여 근로자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로 상황을 봤을 때, 고용 상황을 봤을 때 경기 침체는 앞으로 다가올 확률이 아주 높다. 이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 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대체 그 확률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투자의 중심을 잡는데 가장 중요하죠. 나스닥
종합지수 장기 차트입니다. 10년 이상 투자를 한다 할 때 미국 펀드 매니저의 90%가 단순히 S&P 500을 10년 이상 투자한 사람을 못 이기죠. 그리고 99%의 펀드 매니저는 나스닥 지수를 못 이겼다. 이런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이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죠. 유튜브에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중간중간에 미친 듯한 폭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히 폭락 전에 몇 년 동안의 과열 구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IT 버블 터지기 전에도 그렇고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진짜 뜨거워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때가 뭔가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과열이라는 걸 느끼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한번 물리면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원급 회복되는데 한 17년, 금융위기 때 샀어도 뭐 한 7년, 6년 원금을 까먹은 상태로 막 17년, 7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죠. 폭락 직전에 굉장히 달콤한 그런 구간에 걸렸다. 매수했다 그러면 그냥 인생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이 과연 그런 과열 구간이냐 아닌가 이걸 판단하고 그 시기에 주식을 최대한 어떻게든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시기에 잘 뛰어내리도록 잘 매도하도록 온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타난 이런 폭락 때 사면 정말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시점을 생각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이 확률이라는 게 이 기준을 잡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 연준에서 국제금융토론 논문도 이렇게 경기 순환 변동,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여기 과열 구간인가 아니면 지금 폭락해서 침체 있는 구간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일단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떤 상황이냐 장기로 대출을 껴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데이터 센터를 세우든 공장을 짓든 뭘 하든 이 기업들이 대출을 땡겨서 뭔가 투자를 했을 텐데 그거 딱 3개월 대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논문들은 대부분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다 하는 소리를 짓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원래 논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낸 것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 논문이에요. 자,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논문에서 경기 침체라는 것, 즉 경기 순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질문, 이 핵심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신용 공급 충격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용 공급 충격은 또 뭐냐? 기업들은 장기로 대출을 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걸 맨 처음에 던졌죠. 근데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끼는 경우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상증자 때리죠. 주식 발행해서 자금 땡기는 거. 근데 이 논문 자료에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더니 뭐 유상증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땡기는 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그냥 대출을 껴서 그것도 단기가 아닌 장기로 대출을 땡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대출을 했다면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대출 관계에서 은행 그리고 뭐 금융기관들은 신용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 은행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잘 안 해주죠. 또는 은행에 대해서 자본 규제를 가한다. 근데 대출 좀 줄여라. 이렇게 미 연준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금융시장이 앞으로 불안해질 것 같다. 이럴 때는 은행의 자금 사정이 막 나빠지면서 신용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가 딱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의 변수들을 모델로 해서 적용을 싹 다 해봤더니 그림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의 경우 이 모델에 그대로 부합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순환은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신용 공급 충격이라는 이 변수가 경기 침체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55페이지나 되고 영어로 빼곡해요. 뭐 논문을 굉장히 읽기 힘든데 이런 논문을 싹 읽고 나는데 결론이 굉장히 얼척없긴 합니다. 뭐 다 아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 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그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싸그리 설명하는 게 그게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요약된 내용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미연준의 연구원들이 데이터로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그림이 중요해집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예요. 변수 입력을 모델을 이렇게 했더니,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딱 돌려봤더니 현재 발생했던 경기 침체와 가장 유사한 경기 순환이 나왔고, 기준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신용 공급 충격이 터졌고 경기 침체가 터졌더라 이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자주 설명드린 내용하고 일치하죠.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굉장히 높은 상황, 그래서 동결되거나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로 동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던 와중에 역사적으로 대부분 경기 침체가 터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높아진 고점 수준에서 경기 침체가 터졌다. 대응할 새도 없이. 이걸 말씀드렸는데, 미 연준의 연구원들이 이제 과학적인 모델로 검증을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는 걸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거죠. 지금 2025년 딱 상황이 그렇죠.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더 올리면 경기 침체 올까봐 동결을 했고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 떨어뜨리고 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터질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형이 자꾸 그냥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기 SNS 계정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냥 계속 닥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금리 안 내리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뭐 정권 교체될 수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미연준도 이 부분도 또 지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10% 관세를 인상하면 이 대부분 품목들 있죠. 가격이 다 1% 이상, 뭐 2%까지도 오르고 뭐 적게 오르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 이상 오르더라. 현재 30% 관세를 중국에 미국이 때리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3%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섣불리 금리를 못 내리는 거죠. 여기서는 3% 더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뭐 한 5% 넘고 한 6% 여기 언저리에 뭐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근원 물가도 올라갈 겁니다. 튀어서. 슬슬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를 절대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연준은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관세 영향이 터질까봐. 근데 트럼프는 그냥 자기 주장대로 이런 뭐 연구 결과 없이 그냥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냥 옛날 자료 보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준은 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트럼프가 파월을 막 갈아치우고 연준 위원들한테 내가 너 금리 안 내리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계속 협박하면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가 계속 동결될 수도 있어요. 뭐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과학적으로 막 수학적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걸 미 연준 이 연구위원들이 합리적으로 다 밝혀냈고, 지금 하필이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경기 침체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절대 이 처물려서는 안 되는, 매수를 하거나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과열 구간 어딘가에 지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연준 의원들이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딴 건 저도 점쟁이가 아니라서 못 맞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래서 자꾸 이런 소리를 제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뭐 고장난 시계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뭐 미래를 갔다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현명한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셔라. 잘못해서 그 양화대교 갔다 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